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미국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 출생시민권 문제.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랑 관련된 대법원 소송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BBC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요. 목표는 이 복잡한 논쟁, 그 핵심이랑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특히 미국 밖에 계신 바다님들도 이게 이런 문제구나 하고 감잡으실 수 있게요. 네, 이게 단순히 미국 법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한 개인이 어떻게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가,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여기에 보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는 시민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좀 바꿔보려 했고 밑에 하급 법원들에서 계속 제동을 거니까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안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출생시민권 자체의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더 비중 있게 보는 쟁점은 다른 데 있어요. 그 개별 하급 법원이 대통령 명령 효력을 미국 전체에서 막을 수 있냐 없냐. 그 전국적 효력정지 명령 권한 문제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출생시민권 논쟁이 어떻게 보면 이 권한 다툼의 좀 시험대가 된 셈이에요. 그럼 행정부 쪽,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디존 사워 주장은 그 하급 법원들이 권한을 너무 남용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특히 수정헌법 14조에 있는 관할권 내에 있는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이 문구를 딱 집어서요. 네. 부모가 불법 체류자거나 아니면 임시비자로 와 있는 상태면 그 자녀는 이 조항의 보호 대상,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런 해석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전국적인 효력 정지 명령 이게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불만도 같이 제기했죠. 반면에 이제 여러 주를 대표해서 나온 뉴저지주 법무부 차관 제러미 파이겐바움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 입장인 거죠. 정반대죠. 만약 행정부 편을 들어주면 글자 그대로 주마다 시민권 기준이 제각각이 되는 뭐랄까 누더기 시스템이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더기 시스템이요. 상상만 해도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복지 혜택 줄 때, 이민 단속할 때, 인구 통계 낼 때 모든 행정 분야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거다 이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14조 수정헌법 통과된 이후로 미국 시민권이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분위기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좀 날카롭게 하급심에서 계속 졌는데 왜 이걸 대법원까지 가져왔냐? 이런 취지로 질문했다고 하고요.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네, 반면에 또 보수 성향의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좀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일부 하급법원 판사들이 내가 옳으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식의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직업병이요? 네, 그런 거에 빠지기 쉽다면서 이 전국적 효력정지 명령 자체에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법원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대법관들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 같아요. 이게 단순히 법리 논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할 수 있죠. 그 이민법 전문가 알렉스 쿠익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출생시민권이 제한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서류미 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더 나아가면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원래 나라에서 이 아이들을 자기 국민으로 받아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건 정말 바다님들 중에서도 이민이나 국적 문제의 복잡성 이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걱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지금 대법원이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다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무시할 순 없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헌법 조항인 출생시민권을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소송 그러니까 하급법원의 전국적 효력정지 명령 권한 문제에서 설사 행정부 측이 이긴다고 해도 출생시민권 자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아마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밖에서는 시위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엔 보면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이걸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 그 사이에 어떤 균형점 찾기 문제고요.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누가 우리 국민인가, 이걸 정의하는 방식, 즉 수정헌법 제14조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시민권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요즘처럼 국경 넘나드는 이동이 흔한 시대에 우리 바다님들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어떤 소속감 문제, 정체성 문제와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성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